밤잠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 반응도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68세 윤태식님은 최근 들어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지나가던 감기도 오래 이어졌고 낮 피로까지 반복되면서 외출과 운동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 이어지던 시기에는 감기 회복도 오래 걸렸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뒤 2달 정도 지나자 감기 회복 속도와 낮 피로감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은 음식이나 영양제만으로 관리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잠을 자는 동안 몸이 회복 신호를 정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반복되는 분들은 오늘 내용이 생활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부족이 몸의 면역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부터 조정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단순히 오래 자는 것과 실제로 몸이 회복되는 수면의 차이를 생활 기준으로 훨씬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피로와 잦은 감기 증상이 단순 컨디션 문제인지 아니면 수면 리듬을 점검해야 하는 상태인지 판단 기준도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반복되는 피로가 왜 계속되는지도 훨씬 쉽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왜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몸의 회복 속도와 면역 균형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을 자는 동안 몸이 피로와 염증 반응을 정리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해지면 회복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 회복 속도까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길어지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날이 이어지면 몸살이나 감기 증상도 평소보다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피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몸 회복 흐름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태식 님도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설친 정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 번 아프면 예전보다 회복까지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다 보니 산책과 운동도 점점 미루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수면은 몸 회복 흐름과 깊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반복해서 깨는 날이 많아지면 면역 회복 흐름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몸이 계속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리듬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피로나 잦은 감기 증상을 단순 컨디션 문제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 자체를 함께 살펴보는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흐름이 자신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쉰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잠든 시간보다 몸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주 깨거나 늦게 잠드는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 시간이 길어도 몸은 계속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밝은 조명을 오래 보는 습관도 수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몸 회복 타이밍 자체가 계속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태식님 역시 처음에는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새벽 각성까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느끼게 되셨습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 회복 리듬과 면역 균형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피로나 잦은 감기 증상이 있다면 생활 리듬부터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몸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수면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생활 습관이 수면과 면역 균형을 흔들 수 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자더라도 오래 자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잠드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 몸 회복 리듬 자체가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이후에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면 수면 회복 흐름도 점점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아침에도 몸이 덜 회복된 느낌이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밝은 화면을 오래 보면 몸은 충분히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잠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깊은 수면 흐름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윤태식님 역시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영상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정도라고 생각하셨지만 새벽까지 화면을 보는 날이 많아질수록 다음날 피로감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도 몸이 덜 깬 느낌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 야식을 먹는 습관도 수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야식을 먹는 날이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어지면 면역 회복 흐름까지 함께 흔들리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 동안 움직임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도 밤 수면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몸은 일정한 활동량이 있어야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 활동과 밤 수면은 서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생활 흐름 중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는 상태도 수면과 면역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거나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밤에도 쉽게 안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침 피로와 면역 저하가 함께 이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리듬을 조금만 안정시켜도 몸 회복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늦은 밤 밝은 화면 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회복 리듬 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수면 리듬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활 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몸 회복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윤태식 님도 처음에는 잠드는 시간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밤 산책을 짧게 시작하는 정도부터 천천히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예전보다 감기 회복 흐름도 안정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쉬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쉬고 있는지가 몸 회복 흐름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과 면역 균형은 생활 습관과 계속 연결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취침과 반복되는 각성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흐름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생활 변화가 반복될수록
몸 회복 흐름도 점점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신호가 반복되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수면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에 충분히 잤다고 느끼는데도 아침 피로가 계속되고 감기 회복까지 느려진다면 단순 피로로만 봐도 괜찮을까요? 이제부터는 어떤 변화가 반복되면 생활 리듬과 수면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피곤한 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계속 이어지거나 자고 나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와는 다른 흐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면 회복 리듬 저하와 면역 균형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반복되는 생활 흐름 영향을 계속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중 각성이 일주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생활 리듬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여러 번 깨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날이 계속되면 몸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낮 피로와 집중 저하, 그리고 면역 균형 흔들림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기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태식님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설친 정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 각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낮 졸림까지 심해졌고 감기를 한번 앓으면 회복까지 오래 걸리는 상황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출과 운동 횟수까지 줄어들면서 밖에 나가는 일 자체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생활 리듬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느끼게 되셨습니다. 낮 동안 졸림이 심해지는 경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이후가 아닌데도 자꾸 멍해지거나 집중이 어려운 상태가 반복된다면 몸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잤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깊은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 피로 반복도 중요한 생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고 나도 피로가 계속 남거나 낮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몇 주 이상 반복된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흐름을 함께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해도 수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과 함께 심한 코골이나 반복되는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로가 몇 주 이상 이어지면서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진다면 단순 컨디션 문제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 회복뿐 아니라 면역 균형도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피로를 단순 나이 변화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 회복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감기 회복까지 오래 걸리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생활 리듬과 수면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전보다 아침 몸 상태가 계속 무겁게 느껴진다면 수면 질 저하도 함께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도 반복되면 생활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태식 님도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시간을 조금씩 조정하고 수면 흐름을 관리하기 시작한 뒤에는 아침 피로와 낮 무기력감이 이전보다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게 되셨습니다. 무리한 변화보다 반복되는 생활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직접 체감하게 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쉬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피곤하고 감기 회복이 계속 늦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생활 리듬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컨디션 문제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낮 활동량과 생활 의욕까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피로와 수면 문제를 단순 나이 변화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 회복 흐름과 면역 균형은 생활 습관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감기 회복이 예전보다 오래 걸린다고 느끼는 분들은 지금 생활 흐름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단순히 잠을 덜 잔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 회복 흐름과 면역 균형 그리고 생활 리듬 전체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피로와 잦은 감기를 단순 나이 변화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 기준과 회복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반복 신호를 생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만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피로를 단순 잠 부족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감기 회복 속도와 아침 몸 상태까지 함께 연결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생활 습관 영향을 계속 누적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회복 흐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몸 회복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생활 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아침 피로와 감기 회복 흐름이 이전보다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 기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수면과 면역 관리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몸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기보다 생활 흐름이 천천히 안정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과 기준을 계속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